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교육 방송국입니다. 요즘에 사실 좀 코로나 그 사태가 조금 줄어든 듯 하더니 다시 좀 창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들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희 교육 방송국은 사실 정말 학우연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참 이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 유튜브로만 찾아뵙게 돼서 참 죄송스럽고 그립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제목을 이미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바로 주간 크보입니다. 주간 크보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번 주 KBO, 즉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다시 주간 KBO 시작해볼게요. 저는 주간 KBO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한규입니다. 자, 주간 KBO 이제 첫 문을 열겠습니다. 주간 KBO가 뭐 계속 주차마다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DBS 교육방송국의 오디오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이제 개인 방송으로 진행하십니다. 다만 저는 그 개인 방송으로 진행하는 DBS 주간 뉴스도 있지만 그 능력은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합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명찬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명찬식 군 지금 좀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좀만 참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저희 명찬식 군만 모셔서 저희 주간 KBO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간 KBO 얘기를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얘기는 지금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입니다. 그렇죠. 구창모 선수의 활약이 진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5경기 등판해서 0.51의 방어율에 4승 무패입니다. 대단해요 이번 시즌. 정말 유망주를 이제 벗어난 유망주의 티를 벗어난 이제 완성형 좌투수로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사실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는 팀들도 두산, 키움, KT를 만났어요. 이 팀들은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초반 타격률이 좀 떨어져 있지만 원래 자체가 타격이 센 팀이고 두산, KT는 올 시즌 자체도 타격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다선이 강한 팀이에요. 그 팀들 상대로도 KT 상대로도 죄송합니다. 8이닝 무실점. 두산 상대로도 8이닝 1실점. 네네. 그다음에 키움 상대로도 7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 대단한데 그렇다면 구창모 선수가 이번 시즌 잘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변화구들의 커맨드를 뽑고 싶네요. 변화구의 제구. 변화구들이 아무래도 직구와 아마 좀 뭐 야구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구, 그러니까 속구 계열 구종을 던진 이후에 변화구를 던지면 제구가 잡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구를 잡기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작년까지 구창모 선수는 그 어려움을 좀 겪었다는 반면에 올 시즌에 구창모 선수는 그걸 완벽하게 극복을 해내면서 변화구와 직구를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던지는 게 성공의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창모 선수 사실 평균 구속도 좀 늘었고 약간 늘었죠. 네. 특히 제구가 잘 되면서 대단한데 그렇죠.
정말 구창모 선수 대단하면서 NC도 사실 상승세를 엄청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은 열세를 가져가면서 그렇죠. 의외의 열세였죠. 네, 의외의 열세를 가져가면서 좀 내려왔지만 어쨌든 현재 7월 8푼 3리의 승률이라는 대단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창모 선수가 향후에 현재 사실 대한민국의 좌완 계보는 김광현, 유현진, 그다음에 양용종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그 네. 계보를 이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일단 그 류양김이라고 하죠. 그 세 명을 예. 그 사이에 이제 10년의 골짜기 그 골짜기 뭐라 그러지? 뭐 골짜기 세대라고 그럴 수도 있죠. 저 골짜기 세대가 있었잖아요. 10년 정도 예.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세대를 채워줄 만한 마땅한 투수 혹은 그 이상의 투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구창모 선수가 사실 나이도 97년생. 그렇죠. 굉장히 어립니다. 네. 저희보다 2살 정도 많은. 네, 그렇죠. 님보다 3살이 많죠. 그렇게 예. 말을 하세요. 네. 님보다 어쨌든 그런 영역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 조금 초특급 좌완이 그렇죠.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창모 선수 얘기를 끝냈고 다음은 키움 히어로즈가 무려 한 달 전에 10경기 미만을 뛴 외국인 선수를 웨이브 공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주인공은 테일러 모터 선수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네. 전 키움 히어로즈인데 테일러 모터 선수 사실 올 때부터 연봉이 35만 달러 총액 옵션 포함 KBO에서 가장 값싼 외국인 타자였습니다. 선수이자. 그렇죠. 사실 그램에도 기대했던 건 수비 부분이고 초반에는 그 수비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요. 그 여자친구 그렇죠. 그 이자 부인인 사실혼 관계만 아닐 뿐인 부인이 이제 좀 자가격리해서 좀 이제 문제 불만을 표출하자 좀 본인도 흔들려서 본인도 같이 흔들렸고 결국 2군 내려갔다가 2군에 올라왔지만 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일요일 오전에 웨이브 공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다른 방송이지만 이 스포츠 토크라고 하는 스톡 팟캐스트에서는 알테어, 보터, 살라디노 이 세 명 중 한 명이 방출될 거다. 가장 먼저. 네, 누가 되든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사실 살라디노랑 알테어는 좀 살아났고 그렇죠. 모터는 결국 웨이브 공시가 됐는데 이 모터에 대해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솔직히 컨택이면 컨택, 파워면 파워, 수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다 KBO 리그에서 이제 발휘될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택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성관 또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기엔 키움이 원래는 조금은 더 지켜볼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의 이제 사생활 문제가 겹치면서 뭐 경기를 뛰지 않았다던가 약간 훈련에 대한 성실성 뭐 이런 걸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더 그 웨이버 공시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터 선수는 사실 2군에서는 홈런 뭐 4개 치고 그쵸. 이러면서 그 2군 내려간 초반에는 잘했죠. 2군 본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1군에 올라와서 사실 140이 넘는 중후반대 공은 치지 못하면서 여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외인 중에 정말 빠르게 또 웨이브 공시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모터 선수가 이렇게 가면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좀 긴 시간을 두고 새로운 대체 외국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있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이제 대거 방출이 되는 그런 1000명 이상이 방출됐죠.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 키움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방출됐다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키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 중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용병 타자를 물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조그마한 희망을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키움이 그동안 갖고 있던 리스트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출 명단 선수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재훈 선수의 스윙 논란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 명찬식 씨가 두산 팬이고 네.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오지환 선수 승률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본인이 밝힌 저 해석이 좀 네. 본인도 내가 그냥 책임지겠다. 네. 예. 뭐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도 지금 예. 묻지가 않았고 그냥 본인의 행동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엇에 대한 항명이었는데 그것은 따로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었는지 그죠. 제가 보기엔 너무 후자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해석이 되질 않았어요.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예. 무엇이다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힘들지만 제가 보기엔 일단 그렇게 옳은 행동이다, 올바른 행동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무슨 뭐랄까 본인이 노림수를 갖고 초구에 그러니까 뭐 승부 도중에 이제 3구, 4구 뭐 이럴 때 뭐 몸쪽으로 붙었다던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배트를 내리다던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초구부터 그렇게 내린다는 거는 사실 예. 이렇게 칠 의사가 없었으면 그냥 그냥 보기만 해도 됐는데 굳이 그렇게 배트를 이렇게 내쳐야 됐느냐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한 액션이 아닌가 두산 팬 입장으로서도 좀 그런 느낌은 들지만 저는 물론 아직 해석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이상의 뭔가 박종훈 선수에 대한 안 좋은 뭐 의미는 없었다. 그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한 뭐랄까 조그만 항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되지만 그 이상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상대 선수에 대한 뭐 불만 표시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뭐 굳이 해석하자면 심판의 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시. 네, 추측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오지환 선수의 발언만 갖고는 현재까지 깊은 추측까지는 하기 어렵다. 네네. 이런 말이신 것 같고 오지환 선수가 뭐 정확히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박종훈 선수의 초구에 스윙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싱커 비슷하게 던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런 스윙이 초구에 나오지 않고 투수가 투볼 정도 던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번 빼기 한번 빼야지 이럴 때. 그리고 그러니까 투볼이나 쓰리볼 됐을 때 타자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빠지면은 투수가 그 로케이션 흔들려서 볼넷을 그 볼넷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빠진 행동이라 하면은 그건 당연히 이해를 받을 만한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지금 이건 초구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박종훈 선수에 대한 악감정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지환 선수 사실 본인이 그냥 감당하겠다. 대신 뭐 그냥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저도 팬들이 궁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정호 선수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부터 가장 뜨거웠던 강정호 선수 이슈인데 음주운전을 3번을 한 강정호 선수가 KBO의 상벌이 회부가 되고 KBO에서는 자격정지 1년, 봉사시간 300시간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KBO의 징계만 따지자면 복귀가 가능하죠, 강정호 선수는. 그렇죠. 이론대로라면. 당장 내년 중반만 해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징계가 내려지자마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이 키움으로 넘어갔죠. 키움 히어로즈 측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김치현 단장 키움 히어로즈 얘기입니다. 강정호가 국민들한테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다음 주 중으로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공개 사과를 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고 그 후에 강정호에 대해서 내부 징계나 영입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강정호 선수가 키움에 복귀할까요? 저는 일단 제일 10개 구단 중에서 제일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구단은 무조건 키움이라고 봐요. 일단. 키움밖에 사실 선택지가 없죠. 네, 전혀 없죠. 이게 뭐 영입 뭐 계약구 트레이드 뭐 이런 선택지도 이론적으로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선택지고 그죠? 사실상 키움에 묶여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과연 그 키움이 그 안 좋은 여론을 안고 갈 수 있을까?
구단의 그 팬층이 그만큼 두터운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신중한 모습을 취할 것 같긴 해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죠. 하지만 저는 사실 영입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아무래도 여론상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강준 선수가 지금 뭐 한국의 또 법 정서상 음주운전은 거의 살인에 준하는 그죠. 그 정도의 범법으로 여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왜죠? 말씀하세요. 여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 여론을 좀 돌리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이게 결국은 만약 영입을 한다고 한다면 예.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이거를 또 그죠. 척도로 또 안 좋은 영입들이 또 제2회, 제3회 이런 범법자들의 KB 복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영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구단이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짧게 얘기하자면 영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잘 모르겠어요. 키움구단의 속내는. 그렇죠. 다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영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국내 야구 팬들은 아니 키움이 이미 국민 사과를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보는 게 아니냐, 네, 간을 그렇죠. 보는 게 네, 아니냐, 그렇죠. 지금 영입하려고 그런 추측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하나 이글스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거는 개인의 얘기인데 그렇죠. 하나 이글스 지금 팀명 얘기인데 하나 이글스가 무려 8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독보적인 SK를 제치고 당당히 10위에 올랐죠. 네, 특히 이번 주에 LG 트윈스한테 싹쓸이 당한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LG가 워낙 강하니까 요즘에. 네. 근데 최하위였던 SK한테도 싹쓸이 당하면서 최하위를 내줬습니다. 하나의 지금 부진이 심상치가 않은데 사실 하나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도 초반이지만 어쨌든 극 초반만 하더라도 선발들이 잘 던지고 뭐 불펜들도 괜찮았고 그렇죠. 타선만 조금 살아난다면 우리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발들은 뭐 어찌어찌 버텨도 불펜들이 확 무너지거나 아니면 선발들도 무너지거나 여전히 터지지 않는 타선 이렇게 3중과 겹치면서 하나의 것은 결국 꼴찌 최하위로 이번 5월 마지막 주까지 기록하면서 6월 첫째 주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최하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정말 기본적으로 늘 지적되는 건 그 뎁스의 두텀이 부족하다. 라는 건 늘 지적을 받았지만 일단 이제 그걸 그 뎁스의 부족함이라고 이렇게 뭉퉁하게 말을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사사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 타선이 정말 약해요. 10개 구단 중에 제일 가볍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심 타선이 정말 약해요. 이 팀이. 사실 빠르게 얘기하자면 3할이 넘는 타자가 1번 이용규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그런데 일단 이용규도 이용규고 뭐 정은원 이용규는 그래도 테이블 세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정은원 선수도 타율이 2할 후반대까지 올라왔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호잉, 이성열, 송강민 혹은 뭐 최진행 정도로 이어지는 이 클리너 트리오가 타율과 장타율이 모두 떨어져요 지금. 사실 최진행 선수 같은 경우 1월날 콜업이 됐지만 뭐 공을 많이 받다지만 결국은 무안타였습니다. 그렇죠. 무안타. 본래 수가 볼넷만 그렇지만. 2개만 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용규가 3할을 치고 정원은 2할 후반을 쳐도 3, 4, 5번이 불러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점수가 안 나고 답답한 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하위 타선들도 감각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리고 최재훈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것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최재훈이 6번만 쳐줘도 좀 클리어 트리오에 도움이 될 텐데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선이 전체적으로 리듬 자체가 붕괴가 돼 있다. 점수가 날 수가 없는
저 이거 다득점을 하기 힘든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단 저는 체드벨 선수의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은 아무리 국내 선발진 김희환, 장민재, 장시환 등이 좀 버텨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웨인 원투펀치가 건재해야지만 리그의 중위권 이상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체드벨 선수의 부상의 여파가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만약에 이 원투펀치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중위권 도전은 또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불펜이 벌써 과부하가 왔어요. 시작부터 과부하가 왔다. 정우람 선수를 제외하면은 벌써 지금 과부하 다 퍼졌어요 지금.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다 퍼졌어요 지금. 김범 선수도 그렇고 박상원 선수도 그렇고 또 누구였나, 김진영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다 필승 졸업시고 나왔는데 다 퍼지고 다 지금 하나같이 뭔가 중심 추계 없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결속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타선과 투수들의 그 합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팀의 뎁스는 하루아침에 극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뭐 결속력을 좀 찾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의 부진, 사실 한 팀이 부진할 때는 하나의 이유만은 없어요. 그쵸. 굉장히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그 팀이 부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이유를 확실히 뽑을 수 없다는 점. 단점이 하나면 네. 상위권 팀이에요. 그죠. 단점이 하나면 상위권 팀이죠. 그냥 네. 그 단점만 보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 외에 장점이 더 많다는 소리니까 그 팀이. 그죠. 네. 일단 하나는 좀 복합적인 단점이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팀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장점이 없는 팀이에요.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이글스가 이번 시리즈 이번 주만 6경기 펼쳐서 6패를 달성하면서 좀 아쉬운 시리즈를 보냈습니다. 뭐 그게 작살이라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2020 KBO 리그 현재 5월 6일 1일 기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NC 다이노스, 2위는 LG 트윈스, 3위는 두산 베어스, 4위는 키움 히어로즈, 공동 4위로 기아 타이거즈가 있고요. 6위에 롯데 자이언츠, 7위에 KT 위즈, 8위에 삼성 라이온즈, 9위에 SK 와이번스, 10위에 하나이글스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이 팀들의 순위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변동이 될지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아니죠. 이번 주 잘 보내시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학우 여러분들을 교내 캠퍼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찬식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BS 주간 크보의 이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